오늘 신청자가 몇 명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찍어보세요. 오늘 신청자 몇 명일까요? 오늘 신청자 몇 명일 것 같아요? 자주 보니까 정들어요? 네. 곧 제가 부산에 가서 사장님을 깜짝 놀래켜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볼륨 줄이세요. 굿. 최고. 굿닝 페이퍼. 아무도 모르지. 딱 카메라에서 안 보이네. 뭐라고?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네. 짝 안 보이지.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아, 남근의 사장님 무슨 선물 보내주셨던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제 목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참, 네, 감사합니다. 100명? 아, 유 교수님 오늘 신청자 100명? 한번 찍어보세요. 오늘 신청자 몇 명인 것 같아요? 네. 신청자 정확하게 맞히신 분 제가 돼지갈비 쏩니다. 네. 1000명 박은란 사장님 욕심 너무 과하셨어요. 역시 비전은 크시네요. 맞추자. 근데 교수님 모르실 텐데. 안 들어갔어. 110명의 돼지갈비 받고 소갈비 얹혔습니다. 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왜 거기다 자꾸 소갈비를 얹어요? 돼지갈비라고 그랬더니. 이게 여기에 댓글 뜨면 이거 누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됐다. 근데 이게 떼자면 되나? 아, 네, 오케이. 오픈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오늘도 추첨하는 거야? 오늘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에요? 349. 아니요. 더 추가돼서 355. 아, 오늘 전체 신청자가 355명입니다. 누구야? 은하수도 쉼터가 누구야? 뭐지? 은하수도 쉼터님 누구세요? 어떻게 알아서 355명? 좀 일찍 들어갔나 봐요, 마이크. 네? 아까 우리 아직 업데이트 안 된 걸로 이제. 좀 이거 넘어가면 추천 못할게. 넘어가면 돼, 내가 해. 자, 그래서 오늘은 350만 명 대상으로 책을 도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자, 소리 조금만 줄여줘. 네. 첫 번째 책은요, 우리 1인 기업 92기의 박서인 사장님 책인데요. 돈 되는 방구석 1인 창업이라는 책입니다. 얼마 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 돈이 된다고 했지, 진짜. 근데 이거는 이분의 그냥 경험담의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벌고 계신 분인데, 실제로 방구석에서 돈을 벌고 계신 분입니다. 1인 기업 92기의 우리 박서인 사장님의 돈 되는 방구석 1인 창업책 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 오늘 일단 5권 뽑고요. 자, 두 번째. 이 책은 1인 기업 25기, 거의 1인 기업에서는 거의 희조세 수준입니다. 25기의 김근아 작가님이 쓰신 내 마음은 충전 중. 네. 약간 비슷하죠? 내 마음은 충전 중. 뭐고 비슷해? 사랑의 배터리라고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네. 하여튼 내 마음은 충전 중. 요 두 권의 책을 각각 5권. 일단 첫 번째 5명의 번호는 여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번의 번호는 요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55번.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자, 오늘 혹시 우리 라이브 방송에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라이브 방송 오늘 처음 들어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네, 손. 오케이. 처음 들어왔다. 네. 처음 들어보면 맞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세요. 제가 여기 채팅방. 자, 처음 들어오셨죠? 처음 들어오신 분은요, 오늘 재밌으면 구독하시고, 재미없으면 그냥 나가셔도 좋습니다. 한 번만 듣는 분들은 있어도,
처음 듣는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분들 없다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시네. 좋습니다. 예. 자, 355명. 네. 자, 보이시죠? 355명 추첨합니다. 우선 5명 추첨합니다. 5명. 이제 1번. 첫 번째 34번. 347번. 잠시만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347번. 네. 355, 353, 353, 352, 351, 350, 340. 김화숙. 김화숙. 빨리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347 김화숙. 네. 두 번째. 지금 채팅창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거 이름 호명하신 분 이 채팅방에 없으면 못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짠. 271번. 거기 있겠다. 271번 백선유. 네. 271번 백삼유 사장님. 자, 올려주세요. 자, 선유. 세 번째. 백선유. 319번. 319번 노정혜 사장님. 네. 노정. 319번 노정혜 사장님. 네. 네 번째 책입니다. 53번. 50점 좀 위에 있겠다. 53번 안순하 사장님. 안순화 사장님. 53번 안순화 사장님. 네. 네. 그 자기 이름 올리면 안 돼요. 여러분 추첨된 사람만 하셔야 됩니다. 128번. 128번 와. 정복자 사장님. 정복자 사장님. 네, 정복자 사장님. 자, 5건 끝났고요. 내 마음은 충전 중 5건 나가겠습니다. 네. 39번. 39번 윤지은 사장님. 윤지은 사장님. 네, 39번 윤지은 사장님. 그다음에 317번. 317번 317. 정용수 사장님. 정용수 사장님. 317번 정용수 사장님. 337번. 정인구 사장님. 정인구 사장님 축하합니다. 부산의 정인구 사장님. 네, 자, 그다음 짠. 69번. 69번 김효성 사장님. 김효성 사장님.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 짠. 187번. 187. 네, 187번. 이름이 남남이라고 하세요. 네, 남남이에요. 맞아요. 남남 선생님. 네, 중국 분이신데요. 한국말 잘하시는 중국 선생님이세요. 187번 남남 선생님, 남남 사장님 축하합니다. 네, 요거 리스트를 다시 취합해서 올려주세요. 네. 네. 자, 도서 추첨되신 분들 요 2권의 책 각각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축하합니다. 박수. 네, 짝짝짝짝, 짝짝짝짝. 네, 축하합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을 시작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요. 우선 우리가 점검할 거 조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 11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독립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함께 듣는 경영 인사이드 라이브 시간입니다. 예. 지금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지금 오디오로 이어폰을 잘 꽂고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잘 쓰시면서 하나씩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들으실 때는 3가지. 첫째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본방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본방 참여하십시오. 예, 꼭 이렇게 일시간 참여하는 이유는 함께 이렇게 채팅으로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는 이 1시간 정도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함께. 그게 지금 이 온라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요. 어떠세요? 좀 기록하실 거, 노트북, 바인더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신 분 손. 네. 자, 기록할 준비가 되신 분 손. 네. 세 번째는 피드백. 예.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처음 오신 분은 이렇게 된 거 누르시고요. 구독도 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끝나고 나면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오늘 강의에서 뭘 좀 들으셨는지 하나씩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피드백, 블로그에 카페 댓글 이렇게. 네. 준비 잘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한 15년째 하고 있는 1인 기업 교육 많이 알고 계시죠? 네. 91기, 92기 방송 93기, 94기를 12월 20일이라고 12월 22일.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7시와 화요일 오후 2시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하니까 좀 오셔서 그때 교육에 같이 참여하셔서 1인 기업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고 지금 많이 좀 기다리시는 중인데 뭐 기다리시면 어떻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만나겠죠. 상담 신청하십시오. 예, 상담 신청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언젠가 전화도 좋고 간단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풀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은 디지털 노마드의 수익 전략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 자, 디지털 전략의 이 1인 기업의 디지털 노마드 수익 전략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겁니다. 예. 자,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1인 기업 강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의를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서요. 질문을 좀 남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남주 사장님 계단 올라가는 중이에요. 헉헉. 정기 엄마인데 힘드시군요. 늦었네요. 바로 준비하고 들어. 예. 참. 예. 은하수 더쉼터가 누구죠? 누구시세요? 네. 누군지 잘 몰랐어요. 네. 올해 수강료 인상 전.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예. 1인 기업 내년부터는 가격이 오릅니다. 네. 조금 오릅니다. 예. 조금 오르는데 한 10년 만에 오르는 겁니다. 예. 요즘은 이제 왜냐면 제가 계속 안 올리면 다른 분들이 가격을 못 올리고 다른 분들이 지금 좋은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두루두루 많이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을 주최하고 운영하시는 분의 인격과 과정과 노하우와 스토리를 잘 듣고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예. 저를 오늘 처음 모신 분 계셨어요? 혹시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저기 있는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다. 손. 네, 처음 봤다. 박소연 사진은 저 처음 봤어요. 저를 처음 뵈신 분도 계시고, 그죠? 저는 이제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왜 노마드인가, 왜 1인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니까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노마드란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한만점 대표님 모셨고, 오늘은 제가 얘기하고, 다음 주는 우리 신재환 대표, 챌린지 노마드, 그 다음 주는 이윤주 대표, 지식 노마드, 4주 동안에 노마드에 대한 이 비즈니스를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마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김영환이라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죠? 제가 오늘 이게 설명을 좀 재밌게 하려고 오늘 화이트보드를 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보시면서 제가 자기를 조금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네, 오케이. 그렇지. 네, 이게 훨씬 더 좋아. 이쪽이 조명을 잘 받는구나. 네, 좋습니다. 네. 이쪽이 게스트 자리였죠? 네. 네. 오늘은 제가 게스트니까 제가 혼자 하는 거네요. 이쪽에 아무도 안 왔네. 네. 오늘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둘이 하는 겁니다. 그죠? 때는 2005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 네,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해외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온 시기가 2002년 월드컵 때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있었냐면 중국에 있었고요. 사업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중국에선 산전, 수전, 공중전, 화생방전, 육박전. 네,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홍콩에서 세일즈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참 재밌는 일은 제가 스스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얻고 싶다라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컨설팅 업체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일을 했고 또 한국무역협회라는 코엑스 아시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좀 안정적인 일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 전에 보면 조금 예전으로 저는 이제 대학교 때 80년대 학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끄러울 때 대학을 다녔죠. 근데 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운동권이었습니다. 예, 운동권이라는 게 재미있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했었고요. 굉장히 야당 기질도 있었고
학생회장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뭔가 그러다가 제가 왜 그렇게 됐냐 결혼을 했어요. 언제요? 대학 4학년 때. 사고 쳤냐고요? 안 쳤어요. 절대 안 쳤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하여튼 뭐 사랑하는 여자가 나왔고 결혼을 하기로. 근데 결혼을 할 때는 어때요? 이게 보통 사람은 자기와 다른 배우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랑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때문에라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하던 운동이나 그런 활동, 사회 운동을 전부 다 포기하고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중국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선 산전수전 공중전을 하면서 그때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참 그때는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진짜 1년에 아니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이런 꿈을 꿨죠. 참 힘들죠. 근데 그런 꿈을 꾼 이유가 잘 안 됐어요, 일들이. 그러다가 막판에는 이제 홍콩에서 세일즈도 하고 막 빚도 갚아야 되고 그러다가 정리하고 한국에 딱 들어올 때는 사람인지라 이게 참 오래된 얘기의 고백입니다. 아,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있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대기업 쪽의 컨설팅, 예,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뭐 그런 일을 찾은 거죠. 말하자면 제가 중국에서 잠깐 있었던 건 진짜 노마드였던 것 같아요. 허허벌판에. 그러다가 힘드니까 한국에 와서는 좀 안정적인 일을 찾으면서 제가 요치 2005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쓰던 교육장이 한티역에 있었죠. 왜요? 제가 그 한티역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한티역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이긴 한데 제가 그 교회에서 뭘 했냐면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중고등학생들이죠. 근데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진짜 만나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얘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짓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치동에서 부모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느낀 게, 야, 이거 진짜 문제다.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다 보이세요? 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다 오로지 수능, 다 여기에만 화살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수능. 그러니까 수능도 무슨 서울대학도 아니에요. 그냥 인서울. 무슨 대학도 몰라. 무슨 뭐 전공도 없어요. 그냥 다 여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 아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진짜 1등급 하나한테요.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야 A급인 친구들을 사귀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얘 문제가 뭘까 봤더니 아, 이건 부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한 게 그 부모님들의 상담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애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정적인 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를 뭔가 들어가면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이에요. 되게 웃기죠. 근데 부모님들을 만났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부모님들이 원래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어디 저도 듣도 보지 못한 곳에서 진짜 거기 와서요. 반지하에 살면서 애들을 학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로지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여기 놓여져 있는 거죠. 여기를 뚫고 들어가야 성공, 여기 못 들어가면 실패.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도대체 여기만이 길이 아닌데 라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실 그때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요. 제가 하는 일이 안정권을 찾고요. 대기업에서 컨설팅을 했었거든요. 지자체에서 했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가 워낙 큰 회사라 내가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할까요? 보람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일에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성과가 거의 없고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받아. 이거 참. 근데 그때 제가 2005년도에, 이게 2005년도예요. 2005년도에 우연히 만난 게 그 다음 카페에서 그 안용성 씨라는 청년이 이끌었던 다음 카페에 조그만 하나의 그 어떤 그 소그룹 모임인데 개개인들이 10,000원씩 받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는 모임입니다. 갔더니 개개인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줄 쓴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여기는 어때요? 이러한 병목 현상이 없어요. 여기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자기 경영이라든지 자기 개발 하면서 자격증에 줄 쓴 게 아니고요.
각자의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자신의 시장을 만드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한 노마드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2005년도는 이쪽에도 있었고 이쪽에도 있었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던 거죠. 어느 길이 맞는가.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서서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더 많은 기회와 영역들을 만들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선에 쓰고 있습니까? 나는 뭐 온라인에 마케팅도 하고 카페도 하고요. 그런데도요. 그래도 이선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내가 노마드에 있지 않고요. 아직도 병목에 있는 OX 게임에 자신이 갖고 있는 프레임에 가로막혀서 남들이 생각하는 수익 모델에 갇혀서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스스로 생각할 여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치동이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학생들도 그때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시작했던 게 2005년에 그 부자세라는 걸 그때 시작을 한 겁니다. 부자세가 뭔지 아시죠? 예. 부모, 자녀, 리더십 세미나를 이때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시작할 때 10명도 안 되는 숫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국에서 한번 매월 150명 넘는 분들이 오시고, 물론 거기 안에는 이게 교회에서 제가 있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세미나에는 교회 분들은 한 분도 안 오셨다는 거죠. 누구 오셨어요? 다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아마 지금 지금 유튜브 안에도 지금 여기서 만난 분들이 아마 적지 않게 많이 계실 거고요. 그때 만났던 초등학생들이 지금 뭐 대학 가고 뭐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본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병목 현상에 들어있는데 줄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의 노마드적 기질을 발휘하여 내가 어떤 나만의 길을 찾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길은 이렇게 줄 서는 길이 가장 안전적인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곳만큼 가장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면 뚫고 들어가면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재밌는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학원을 보내려고 했던 부모들, 그래서 결국 걔가 서울대 가더라고요. 예, 서울대 가더라고요. 성공했잖아요. 서울대는 갔는데 얘가 엄마하고 관계를 깨더라고요. 왜요? 아주 이 상황에서 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서울대 끝까지 졸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길을 가는 게 답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못 돼요. 여기는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그 정답을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답을 갖고 가는 이 해답을 보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이제 이 디지털 노마드와 수익에 대한 전략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아까 얘기한 그 유목민의 노하우,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성.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디지털의 노마드.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뭔가 유목민다운 망망대해 같지만 그것에 기회가 있기 위해선 내가 누군가와 연결이 돼야 되고요. 기회를 창출해야 되는데, 기회를 창출하는 답은 누군가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 답을 내가 창출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로운가라는 거죠. 네. 자유롭지 못하고 자유롭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속받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을까요? 어떤 걸로 구속받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오늘은 제가 이제 줌으로는 우리 여기서는 줌으로는 강의를 안 합니다. 여기서는 다 유튜브로만 하는데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줌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들을 강의가 많으실 거예요. 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뭐죠?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되고자 듣는 강의는 없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되고자 듣는 강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여쭤볼까요? 마인드맵 그러면 떠오르는 강사가 누굽니까? 네, 자, 채팅창에 마인드맵 그러면 네. 마인드맵 그러면 딱 떠오르는 강사님 있습니까? 네. 가족의 반대를 감당할 용기가 없습니다. 네. 가족의 반대를 왜 감당하려고 하는지. 네. 왜 김용환이에요? 오소희지. 박형근이에요? 오소희지. 좋습니다. 네. 오소희 강사의 마인드맵 강의를 유료로 들었다고 칩시다. 그 목적이 뭐예요?
혹시 오소희 강사처럼 마인드맵 강의를 하기 위해서 들을까요? 아니면 그 마인드맵 강의를 들음으로 내가 하는 일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적용하기 위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나만의 프레임이 있다면 그 강의를 돈 내고 들으면 나도 그렇게 강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려면 오소희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자유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플러스 알파 이걸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마인드맵이 들어올 경우 새로운 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창조적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상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영수 공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국어 선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건 뭐죠? 내가 하고자 하는 꿈에 내가 배운 실력이 융합이 되어 뭔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똑같이 뺏긴다. 그러면 그건 짝퉁이에요. 그건 자유롭지 못해요. 두 개를 뺏기면 뭐가 되죠? 제가 한번 강의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를 뺏기면 응용 정도 될 겁니다. 세 개를 뺏기면 뭐가 될까요? 세 개를 뺏기면 적용이 될 겁니다. 질문 한 네 가지 정도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 정도 뺏기면 뭐가 되냐면 창조적 수준에 이를 겁니다. 그때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은요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틀을 내가 먼저 주어지지 말고 우리가 강의 듣는 목적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유롭게 내 안에 넣고 내 안에 있는 것과 융합하여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박형근 강사의 강의를 최서연 강사의 강의를 듣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 그들의 길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얘기가 이 컨텐츠예요. 그죠? 사실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컨텐츠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저는 실제로 몽골을 가보셨나요? 저는 몽골을 가봤어요. 내몽고도 가보고 외몽고도 가봤습니다. 몽고가 원래 두 개입니다. 몽골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분단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은 내몽고고 중국 밖에 있는 지금 몽고는 이제 외몽고라고 합니다. 몽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의 유목민은 뭐죠? 그 사람들의 유목민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그 유목민들의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건요, 뭘까요? 가족들이에요,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복의 관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근데 실제 되게 웃긴 건 유목민만큼 리스크가 많은 삶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의 리스크가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목민들의 리스크가 뭘까요? 몽고 가보셨죠? 네. 유목민들의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생존?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유목이라고 해서요. 양떼들을 몰고 다가 말을 몰고 다닌다고 해서요. 다른 동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동물도 많고요. 기후도 그렇고요. 굉장히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이에요. 그들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불안한 것도 있으나 행복한 걸 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행복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몽고가 우리나라하고 되게 이 문화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 중엔 아리랑 같은 노래도 있습니다. 한을 품고 있어요. 그걸 한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분단의 한이에요. 분단의 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가족과 함께 유목민으로 사는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둔다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저는 혁신이에요. 혁신. 혁신에도 있습니다. 혁신은 뭘까요? 바꾸는 거죠. 혁신의 반대말이라고 할 거는 외부 환경은 우리가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 변화는 뭐예요? 변화는 외부 환경, 외부 변화. 그 다음에 혁신은 내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화인 것은 트렌드 이런 거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통제는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어떨까요? 혁신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혁신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재의 현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로 바꾸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노마드가 이 유목민들에게 가장 큰 혁신은 뭘까요? 이동입니다. 한 곳에 있지 않고요. 새로운 곳으로 머물러 간,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디지털로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때는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이냐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다가 점점점 그러니까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요.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려고 해야 돼요? 공유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고 이동시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이 디지털 노마드의 세 가지인데 돈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하려고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제가 이게 기본 큰 틀의 목차를 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돈은 어떻게 벌까요? 이거죠. 예. 사실 이 수익 모델, 수익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 단순하게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케팅 하실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돈 됩니다. 이거 하면 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자극적인 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돈이 될 만한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목표를 좀 삼으실 게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제가 두 가지의 박스를 그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마인드의 자세. 그죠? 또 하나는요. 기술입니다. 이 마인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 공통의 분모로 지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보이시죠? 이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딱히 뭐 공부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소양을 쌓고요. 보는 눈을 넓히고요. 계속 뭔가 경험을 쌓고요. 무게가 있어야겠죠. 가벼우면 안 됩니다. 좀 뭔가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예. 사실 이 마인드는요. 지식이 쌓이면 쌓을수록 좋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마인드는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원석이라고 합니다. 원석. 원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석 같은 아직은 보석은 아니지만 원석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유전자적으로 보면 부모한테 받은 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돈 벌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예, 만나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보석이나 원석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좀 볼 필요도 있고요. 본인의 과거를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살아온 과정에서 나 안에 어떤 원석이 있지? 그 다음에 이 원석을 누구에게 쓸 거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왜 하는 거지? 여러 가지의 생각. 이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인드는 어떤 마음의 태도?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인드만 갖고는 안 이루어져요. 이 마인드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은 꼭 1등 기술은 아니라는 상관없지만 나한테 맞는 그 성향의 마인드로 반복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그러니까 약간의 반복이 필요하죠.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기술 이거는 어떤 노하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만나뵙고 우리가 이제 1인 기업 때 오면 1주차 때 진단을 좀 해드리거든요. 그럼 진단해서 이분이 어떤 기질인가 또 이분이 어떤 성향인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진단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래도 한 7, 80%는 거의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생각할 때도 맞아. 나는 그런 성향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근데 보통 그걸 받아들이다 보면 부모님하고 이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있는 성향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반복해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기술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술을 얻습니까? 기술과 연관된 지식을 쌓는 건 어때요? 이건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여기서 본인만의 콘텐츠를 내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내가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질 것인가, 어떤 기술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안에 있는 본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가 30이자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했지만 10년 했겠죠? 한 10년은 못했겠다. 한 5년 했겠죠? 그럼 5년 동안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학교생활 통틀어서 그 과거 10년 동안 내가 잘한 게 뭔가 이걸 한번 본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나는 누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현재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건 5년 뒤. 그럼 5년 뒤 내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그 미래에 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잡고 가시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돈을 벌 때 이런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 어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뭐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처럼 그거 그냥 뭐 톡방 만들어서 독서 모임 해서 사람들 모아서 강의하고 무료 강의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요.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래요. 뭐 준다고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오던데요. 근데 그런 마인드, 아까 그 마인드에 들어가요. 그 마인드는 뭐냐면 사람을 좀 무시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사람들 온다던데요. 공짜로 준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다 그런다던데요. 누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저 1인 기업 1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줄 아셔야 돼요. 돈을 벌 때는요. 첫 번째는요.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돈 버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알바 이것도 돈 버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라이브에 오신 지금 한 200명 들어오셨는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시간으로 돈 버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노가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도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 보세요? 200만 원 보세요? 300만 원 보세요?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직장 생활에 존중합니다. 왜요? 직장 생활도요. 본인이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200만 원 번다 그러면요. 현금을 은행에 얼마 갖다 둔 것과 같은지 아십니까? 이거죠.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신 그냥 출퇴근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출근하고 퇴근했더니 200만 원 주던데요? 300만 원 주던데요? 절대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거 벌기 어려워. 요즘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죠. 야, 2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니? 200만 원 주는 회사 들어가면 돼요. 대박. 그럼 300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300 주는 회사 들어가면 돼요. 그래?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회사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돈 버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받든지 그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동안 사실 모든 일이 그래요. 돈을 번다는 수익 모델의 기본 전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단가를 올릴 것인가. 그러면 시간당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시간을 많이 포용할 것이고 여러 개 알바를 하든지 아니면 시간당 단가를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해야 돼. 그게 시간당 수익을 벌을 때 기본 자세예요. 그럼 2단계는 뭘까요? 2단계는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지식으로 돈 벌어요 그랬더니 책을 많이 읽으면 돈 버나요? 뭐 글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신 분 보니까 1년에 300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300권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런데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나아진 게 없어요. 300번 책을 읽는 것과 경제적으로 돈 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지식이란 뭘까요? 예를 들어 잘 들으세요. 내가 시간당 2만 원을 벌어요. 시간당 2만 원 법니다. 내 목표는요. 4만 원 벌기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급 2만 원 버는 사람이 시급 4만 원 벌 수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자, 좀 소통 좀 해볼까요? 자, 지금 200명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질문 하셨던 분들 제가 다 책 드릴 겁니다. 선물 드릴 겁니다. 네. 자, 시급 2만 원. 시급 2만 원 버는 사람이 시급 4만 원 벌기 위해 어떤 노력해야 될까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고요. 네, 그 얘기 맞는데. 맞아요. 많이 나오네. 맞아요. 회사의 매출을 늘리는 거나 경력 쌓고 실력 인정, 사장처럼 일하고 매출을 올리고 나의 가치를 높이고 다 지금 좋아요. 좋아. 4만 원의 가치를 제공한다.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2만 원, 시급 2만 원의 일을 하는 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본인의 갖고 있는 평균 실력이에요. 이거를 올리려면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계시면 안 계시네. 2배로 열심히 일한다. 자, 2배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병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식은요. 어떻게 하면 시급의 2만 원에서 4만 원을 올릴 것인가 고민하고 책을 찾고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목표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들을 강의가 너무 많아요. 알고 봤더니 다 강의가 무료예요. 애들이 셋인데 애들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럼 강의 듣지 마. 그 강의 왜 들으세요? 무료라서요. 이미 신청했어요. 그럼 강의 듣지 마세요. 이렇게 본인이 중간에 2만 원에서 4만 원을 해결할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보셔야 돼요. 이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 그게 시간에서 지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뭐를 얻는 거예요? 노하우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시급 2만 원에서 4만 원을 받기 위해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릴 것인가?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사장의 관점에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공부하시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주인이 4만 원을 주고 싶을 만큼 일을 한다. 그런데 말이 쉽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기면서 자기를 바꿔야겠죠. 자신의 가치를 바꾸는 것도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만 원을 만들어낼 전략적인 방법을 고민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자, 여기. 자, 마지막. 시간으로 처음에는 시간을 팔아서 돈 벌고요. 두 번째 지식을 팔아서 돈 벌습니다. 자, 3단계 뭘 팔아서 돈이 돼요? 자,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질문.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이거 아실 거예요. 시간을 팔고 지식을 팔고 그 다음은 뭘 팔아야 돼요? 그 다음은요? 상품을 판다? 그렇죠. 이성미 사전의 인격입니다. 3단계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로 시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지식 팔고 인격 팔고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이게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언젠가는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고요. 1억도 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번 버는 게 안 돼요. 꾸준히 벌어야 돼요. 꾸준히 벌려면요. 내가 있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내 고객이 나한테 10,000원 주던 고객이 5만 원 줘야 되고요. 나한테 5만 원 주던 고객이 10만 원 주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눠줘야 돼요.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나눠주려면 내가 그만큼 겪어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김미경 강사가 강의하는 걸 보고 나도 저 정도 강의할 수 있어. 그거는 그냥 이 지식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인격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겪을 만한 건 자기도 겪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박형근 강사가 너무 잘하죠. 강의를 보면 아주 강의를 정말 잘해. 제가 봤을 때도요. 나도 그 정도 강의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정도 강의하면 박형근 강사가 될까요? 안 돼요. 박형근 강사처럼 되려면요. 박형근 강사처럼 살아야 돼요. 인격은요. 되는 게 아니고요. 되다가 아니고 살다예요. 이를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오소희 강사 강의 마인드맵 들으면 나도 마인드맵 강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술의 껍데기에 불과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 귀하게 오시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분들의 과정에 인생의 과정에 인생의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겪었던 과정을 내 인생에 집어넣어서 나만의 뭔가를 겪을 수 있는 스토리를 끄집어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걸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 딸이 있죠. 제 딸이 유튜버인데 노래도 좀 하죠. 얘가 노래도 하고 음반도 냈어요. 얘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면 소양이에요. 소양. 그 나한테 오더니 아빠 소양이란 가수가 되고 싶어. 되고 싶어. 아빠 어떻게 하면 내가 소양이란 가수가 될까? 얘가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양이란 가수가 되고 싶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소양이라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가 있는 소양이란 가수가 되고 싶구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너 그러면 소영처럼 살아야 돼. 소영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20살 때 결혼하고 애를 낳고 암에 걸렸어요. 예. 그리고 그 소리가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였어요. 그 삶을 겪어볼 욕심 없으면 그거 되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물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뭐 하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 하나로 똑같이 그 수익을 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수익 모델은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먼저 밑으로 내려가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뿌리를 내리셔야 되고 씨앗을 심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1인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좀 볼게요. 그래도 1인 기업 하면서 성공한 분들 있잖아요. 그죠?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매주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매주 화요일 날 7시에 이 방송을 하거든요. 다 무료고요.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혼자 디지털 노바드의 수익 전략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 자리 잡으신 분들, 성장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1인 기업에서 되신 분들이 보면 성공하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 이분들이 빨리 성장했구나. 제가 그 노하우를 세 분을 알려드릴게요. 자, 세 가지.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돈이 아니고요. 1인 기업으로 돈 잘 버시고 성장하신 분들의 세 가지의 공통점이에요. 뭘까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15년 동안의 데이터예요. 아, 이분들. 제가 기억나는데 2기 때, 1인 기업 2기 때 저랑 만난 분들이 강규영 대표였어요. 예, 강규영 씨. 강경 씨가 2기 때 이제 3P 바인더 오실 때 그때는 바인더 장사를 아마 안 하셨을 때일 거예요. 근데 근데 그분의 꿈이 뭐냐면 그런 바인더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바인더 교육을 위해서 본인의 비전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하신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 바인더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 잠깐만요.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좋은 강사님, 코치님의 인격을 모두 경험하기 어렵다면 조금 올려봐. 저만의 인격을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분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아, 귀중한 질문이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강사나 코치의 강의를 들을까 말까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강의를 무조건 들으십시오라기보다는 먼저 관계를 쌓으십시오.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만나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안 만나주십니다. 제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그럼 듣지 마십시오. 그분을 먼저 만나십시오. 대신 그분을 만나러 가실 때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질문을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봤는지, 그분에게 중요한 게 뭔지, 그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듣고자 하는 사람과 맞다면, 그런 유대관계가 있다면 그럼 열심히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1인 기업 과정에 들어오시면 그런 수많은 50명이 넘는 멘토들을 인터뷰하고 관계 맺는 자리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리더분들, 멘토분들은 꼭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야 됩니다. 만나서 여러분들을 그분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1인 기업 과정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분은 다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의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절대로요. 남이 듣는다니까 나 이거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불안해서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건 좀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유대관계가 맞는지, 가치관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듣는 강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토로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톡방에 있는데 불안해서 못 견디겠대. 왜요? 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청한다 뭔다 너무 불안해요. 그럼 그 방을 나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한데 두 번째가 뭐냐면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이 평정심이 뭐죠? 본인의 감정 상태가 들쑥날쑥 하면 안 됩니다. 수익 모델의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아이디어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려면요. 내가 평정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수익적인 아이디어는요. 혼자 끄집어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고객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건 좀 나중 문제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1인 기업의 리더십 부분에서 한번 할게요. 근데 그 평정심을 갖지 않으면요. 고객들과 관계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확 신나고 또 우울하고 신나고 우울하고 들쑥날쑥 어때요? 그 부동산하고 주식 갖고 이제 아이템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 평정심이 없는 분들은요. 자, 올라면 확 오릅니다. 너무 기뻤다가요. 아직 주식 팔지도 않았어. 그냥 내 주식이 올랐다는 거 하나로. 너무 기쁘게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아직 주식 팔지도 않았어. 그냥 내 주식이 떨어졌어요. 우울했다가.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상이 깨져요. 그러다 그 사람의 결말이 뭔지 아세요? 들쑥날쑥하다가 한 번 떨어지면 이제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난리가 나요. 막 그때 요즘 뭐래? 영혼까지 끌어 요즘 그거 아주 심각해요. 20대 30대가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막 투자. 이게 들쑥날쑥하다 평정심을 잃으면요. 마지막 끝발에 아주 끝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는 뭐 같아요? 내가 1인 기업의 성공 조건이에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의 기본적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이거 잃어도 안 됩니다. 질문력 있어야 됩니다.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기억해요. 우리 강기영 대표나 송수영 대표님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만나면 우리 서로 만나면 서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질문을 받고자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영업하신다. 그럼 고객한테 질문을 받고 싶죠. 고객한테 질문을 받으면 유리할 것 같죠.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요? 질문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질문한 사람이 영업하시잖아요. 고객한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질문을 하면서요. 뭐라고? 아, 어디서 오셨어요? 어떤 게 필요하십니까? 그래야 질문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질문 받는다는 건 아주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그 사람과 관심과 아주 관계를 만들고 평정심을 갖고 세 번째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집중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문입니다. 집중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많이 나오네. 네, 집중력이 산만해진다. 산만. 집중력이 사라지면요. 제가 10분 여행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설렁탕집에 뭐 판다? 짜장면 자,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자, 제가 얘기한 적 10분 경영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 있죠? 설렁탕집에서 뭐 판다? 아, 조급해진다. 설렁탕집에서 돈가스 판다? 짜장면 판다. 설렁탕집에서 왜 짜장면 판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과 평정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평정심과 집중력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진짜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어저께 요즘 제가 이제 1인 기업 과정 12월 달에 하거든요. 이제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하고 있는데 평정심과 집중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 당합니다. 네. 근데 이 사기가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해드려요. 이거예요. 아, 유튜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 스튜디오 제공해드리고 컨텐츠 제공해 다 해주고요. 한 기본 10,000명은 우리가 다 채워드려요. 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만드는 거 어떠세요? 응?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급해요. 평정심을 잃은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질문이에요. 본인이 질문하지 않고요. 질문을 당한 거예요. 아, 유튜브 하시게요? 아, 잘 생각하셨어요. 어떤 유튜브 하시게요? 뭐 하시게? 아,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해드려요. 이게 이제 유튜브를 하거나 카페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카페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수익화.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 만든다라는 게 교육과정이 있나 봐요. 근데 그 말이 교육과정이지 꽤 비싸요. 근데 거기서 기본적인 인원을 모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군가 모아준다? 사실 여기도 아시지만 카페하고 블로그 하는 거 본인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해준다? 그리고 나보고 돈을 내라? 거래가 될 것 같죠? 근데 그때부터 계속 돈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평정심과 집중력을 잃을 때 우린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수익 모델의 가장 안 좋은 점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좀 정리를 좀 하면요. 네. 자, 오늘 좀 질문을 속아 넘어간다. 네. 쭉 밑으로. 최근 거. 네. 완전 어려워요. 구독자 10,000명. 그죠? 어렵죠. 그러니까 구독자 10,000명을 세우기 위해서요. 뭔가 조급한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분들에게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그분들도 아기를 갖고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마케팅이에요. 그게. 그런데 들은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평정심과 집중력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할 건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유롭다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자유성. 자유롭다는 것은 지금 이 노마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그 프레임에 껴맞지 마시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사업을 했다면 진짜 온라인이라는 벌판에 내가 고객들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우리가 1인 기업 과정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로 시작한다. 그죠? 일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일로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일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일로 시작한다는 게 뭐예요? 그죠? 일로 시작한다는 게 뭐냐면 구독자 1명 갖고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이웃 추가 1명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일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죠, 나. 일은 나예요. 또 일은 뭐예요? 오늘이죠. 일은 뭐예요? 지금이죠. 일은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일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근데 이게 옳아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론가 쉬운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찾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책을 읽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누군가와 나누려면 그걸 가지고 수익 모델을 잡으면 어려워요. 제가 우리 1인 기업가정 출신 중에 그 친구가 74기인가 박대호 씨가 그 대구의 박대호 작가, 박대호 대표. 제가 인정하는 스마트한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리더십 많고 똑똑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 어려운 철학책을 읽고도 자기화 시켜서 정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천성인 것 같아요. 천성과 노력이 딱 합쳐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도 박대호처럼 저렇게 책 읽고 하면 돈 버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대호 씨는 어때요? 매일같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개발하여 헌신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무료로 계속 공개합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연결시킬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걸리겠죠. 그러나 박대호라는 사람을 연결하기에는 가장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갖고 있는 방법을 건너뛰는 게 아니라 내 거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의 융합을 통해서 어떤 고객이 나를 필요로 할 것인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예. 자, 몇 가지의 질문을 좀 볼게요. 자,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의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로 나눠줘서 오늘 강의를 그거를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먼저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내리신 분을 10명을 뽑았어요. 네, 10명. 우선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나? 보일까요? 보일 것 같아요. 보입니다. 응? 자, 제가 이따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첫 거는 방에도 올려드리고 여기 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저 있어요? 은하수 더 쉼터 누구세요? 이름을 밝히세요. 네. 1번 지혜림, 2번 박성희, 3번 이용규, 4번 황미영, 5번 이은희, 6번 원희진, 7번 이재길, 8번 정현택, 9번 이영희, 10번 한지혜. 축하드립니다. 네. 네. 10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릴게요. 이분께는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제가 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서 찍어드리고. 네. 자, 그러면 7가지 질문으로 했는데요. 7가지 질문만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죠?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컨텐츠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1번 컨텐츠입니다. 그것도 무슨 컨텐츠의 질문이냐면 핵심 컨텐츠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핵심 컨텐츠를 찾기 원합니다. 맞죠? 나는 어떤 컨텐츠로 하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요, 잘 들으세요. 본인의 컨텐츠를 찾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본인의 컨텐츠를 찾는 걸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의 컨텐츠를 너무 조급하게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 나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유목민처럼 자신의 길이 어디 있거든요. 그 길을 찾아 나서십시오. 처음에는 과거, 현재, 미래.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읽으십시오. 내가 과거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그죠? 이게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 흔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는 사실 혼자서는 찾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누군가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과 자기를 좀 볼 줄도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과거에 이제 컨설팅을 대기업에서 하다가 1인 기업으로 온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대충 했어요. 그런데도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1대1로 만났으면, 조금 디테일하게 관계를 가졌으면, 저는 조금 더 그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을 응원을 해드려서 뭔가의 성과를 얻었으면. 근데 그게 안 됐었어요. 근데 1인 기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2005년도에 이제 같이 하면서 1인 기업 쪽에서는 제가 그 일을 반복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다음 카페 시작했던 안영성이라는 친구와 거의 매주 점심은 1인 기업 수강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어요. 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분들의 성향이나 그분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그게 결국은요, 찾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옆에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 끙끙대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그 일을 10년을 해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일을 사랑하진 않지만 익숙합니다. 근데 내가 그 일도 그렇게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 사람 저 사람 강의를 듣다 보잖아요. 책을 읽다 보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되게 쓰레기 같아요. 가치 없어 느껴져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서요? 너 저 사람처럼 됐으면. 내가 살던 우리 집안의 가족도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독서 모임도 나가고 책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 집 식구가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을까? 그래서 불안하다는, 전 뭐라 그래? 그 차라리 책 읽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거는 현재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를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노력으로 얻으셔야 돼요. 그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네. 일의 우선순위. 이게 되게 웃기죠. 우리 우선순위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졌어요. 심지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들이 셋인데 애들을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강의를 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부모로서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 시간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강의가 내게 필요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강의하는 분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 강의가 내게 필요합니까? 이거죠. 근데 뭐 한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몰리면요, 내 일상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내가 시간을 투자할 땐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뭐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강의로 채워야 될 건 뭐고, 독서로 채워야 될 건 뭐고, 인간관계로 채워야 될 건 뭐고, 경험으로 채워야 될 건 뭐고. 이거 나눠질 수 있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제가 우리 1인 기업 때 얘기를 했죠. 그죠? 결정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결정 안 하면 결정을 당한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결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예요. 거기서부터 결정을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세울 때는 내가 주관적으로 세워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있는 상황에서 보셔야 돼요. 질문을 스스로 하게 하세요. 저도 늘 그런 질문해요. 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쟤는 누구야? 뭘 줘야 돼? 뭘 하지 말아야 돼?
스스로 질문을 통해서 내가 결정해야지 누구한테 결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예요. 아까 혁신적이죠. 예.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죠. 시급 2만 원 버는 사람이 시급 4만 원이 벌기 위해 일단 노력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 일은 남도 다 하는 일이고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니까 남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작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올 수 없으면 더 큰 일에서도 혁신적 아이디어를 내올 수 없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는 뭐가 같냐면요. 이거는 습관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미라클 모닝 습관만큼 중요한 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죠?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 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기를 내세요. 손 들고요. 교수님 저 만나 주십시오. 너무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하세요. 예. 그냥 진짜예요. 요즘은 해외에 있는 고객들도 우리가 줌으로 많이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게 용기예요. 예. 그 용기를 갖고 하시는 겁니다. 4번은 뭐냐고요? 4번이 이제 수익화예요.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돈은 어떻게 보냐면요. 돈은 상대성 원리 같아요. 상대성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 얘기예요. 뭐와 무엇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요? 그게 수익의 원리입니다. 뭐하고 뭘까요?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상대성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친구들이 사자 들어간 직업을 많이 권하고요. 학교 다니다가 꺼덕하면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을 봅니다. 되게 웃긴 건요. 회계사가 됐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세무사가 됐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박사가 됐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좀 더 갈까요? 책을 썼다고 누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돈 주는 모델이 아닙니다. 의사 됐다고 의사가 되면 누가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돈은요, 일해야 돈 줍니다. 근데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돈을 줍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요. 우리가 돈을 버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보람을 따지지 않고 기승전 돈, 기승전 수익 이렇게 따라가면요. 한두 번은 벌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는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래요.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회사 인턴 학생 중에 한 명이 하던 본인의 금융경제라는 전공을 때려치고 패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 앞에 있는데 이따 얼굴 보여줄게요. 이 친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보람이라니까 보람. 이게 옳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패션을 공부하면 누가 돈 줘요? 아니죠. 보람은 뭐예요? 내가 공부하고 집중해서 내가 패션이라는 아이템에서 내 고객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고객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되고요. 내가 내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공해야 돼요. 내 고객이 원하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오르는데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분의 블로그를 갔더니요. 전부 다 자기개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부동산 전문가가 되겠다며요. 근데 왜 책은 전부 다 자기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독서 모임을 다니면서 읽었던 책들을 아마 올렸나 봐요. 본인의 반의는 부동산이라며. 그럼 본인이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전문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분이 읽어야 될 책은 뭐예요? 자, 질문입니다. 그분이 읽어야 될 책은 뭘까요? 그분이 읽어야 될 책은 뭐예요? 그분이 블로그에 올려야 될 책은 뭐예요? 부동산 책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원하는 업종과 땅이 아니라 본인의 고객이 읽어야 될 책들이에요. 그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거냐는 내 고객이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는 수익화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분야가
고객이 설정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푹 찍고 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내가 돈이 되려면 내 대상의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이런 기업 과정에 처음 들어오면 자기 브랜드에서 사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사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본인의 고객을 결정하는 것. 비전문을 작성합니다.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럼 고객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뭐예요? 내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고객이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제공해 줄 줄 알아야 되죠. 그게 필요합니다. 5번째, 언택트 시대입니다. 예. 이것도 질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강사님이 시대요? 예.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뭐 언택트 시대에 가장 해야 될 것은 온라인 컨텐츠죠. 근데 이건 온라인 컨텐츠라기보다는 자신의 고객을 만들어 놔셔야 됩니다. 아마 이분이 강사님이라면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고객은 아마도 기업의 교육 담당자일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교육 담당자 전화 안 올걸요? 왜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강의 안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강의하는 분은 뭐예요? 본인의 컨텐츠가 너무 커서 이건 잘게 쫄아서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서 디지털 상에서 자신의 고객을 모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료 강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일단 글로써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든지 아니면 구글에서 유튜브를 하든지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의 고객을 끌어모으는 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6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예, 두려움, 막막함. 이건 성격상 그래요. 두렵고 막막한 성격의 소유자가 있죠. 예. 어떠세요? 두렵고 막막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왜 두려울까요? 왜 막막할까요? 제가 이 10분 경영에서 이건 얘기한 적이 되게 많은데 두렵고 막막한 분들의 공통점, 성격상 왜 걱정이 많을까요? 왜 두렵고 왜 막막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확신이 없다. 똑같아요. 자, 두려움과 막막함을 갖고 있는 분들의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너무 완벽성이에요. 심한 완벽성이 있어요. 완벽하지 못하면 시작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두리뭉실한 미래상이에요. 두리뭉실한 미래상. 아직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미래상이 이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미래한 막막함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이에요. 우리가 이른기업 과정에서는 5년 뒤에 비전을 만들고요. 그 5년 뒤의 비전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자, 채팅창에 얘기해 보세요. 자, 5년 뒤에 그 비전이 우리 황성유 사장님 5년 뒤에 그 비전이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오늘.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두렵고 막막할 일이 없다니까요. 지금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년 뒤에 아니면 3년 뒤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오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지.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5년 뒤 비전 리스트가 계속 함께 균형을 맞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이런 종이가요. 이 손바닥 위에 세워질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7번. 네, 이것도 있었어요. 지속적인 성과.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요. 어떠세요?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죠? 네.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네. 자, 이런 욕심을 내죠. 네. 지속적인 성과가 나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지속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건 지속적인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결과를 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과를 내오기 위한 동력, 인풋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제가 쓴 죽어도 사장님이 되어라 라는 책은 사장이 되는 것보다 사장으로 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도 성공한 사람으로 비전을 갖고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라는 게 비전이죠.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독서 모임에 어떤 중학생이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워렌 버핏 같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렌 버핏처럼 살고 싶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워렌 버핏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그랬더니 워렌 버핏 평전을 갖고 와서요. 진짜 몇 달 동안에 그 책을 읽더라고요. 중학생이. 걔는 워렌 버핏 좀 될 것 같아요. 왜요? 되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 사는 건 어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는 데 집중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되지 못하면 못 살았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의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목적이 성적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공부하는 목적은 어디에 들어야 돼? 공부의 목적은 성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공부의 목적은 실력에 있는 겁니다. 성적과 실력이 다른가요? 실력은 선생이 내는 거고요. 실력은 내가 쌓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재밌게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공부의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으로 보면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내가 할 일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일.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대학을 떨어졌다고 해서 너는 공부 안 했잖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과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제 지난주부터 함께 다룬 얘기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네. 과정의 의미를 들고 즐겁게 아시겠죠? 실력은 내가 쌓고 성적은 선생이 주는 거예요. 성적이 내 성적을 낮게 평가했다고 해서 나도 스스로 내 실력을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실력을 쌓는 건 그 성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게 대학은요. 여러분 아세요? 대학은 지금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훨씬 더 많이 뽑아요. 근데 수많은 고3 학생이나 이 학부형들은 뭐로 가기를 원해요? 정시로 가기 원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대학이 왜 수시로 많이 뽑을 것 같아요? 그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과정의 중요성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루틴, 과정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 과정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성공의 노하우, 어떤 수익 모델은 50%의 성공 확률이에요. 몇 프로요? 50%.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50%밖에 안 돼요. 근데 결과도 50%밖에 안 돼요. 50%의 결과는 어쩌면 운에 있을 수도 있어요. 블로그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와요? 뭐 그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언젠가는 오겠죠. 예. 그리고 내가 일정하고 있는 방법이 옳다면 나는 아마 나중에 내 경험을 온라인 교육에 써먹을 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고가의 돈을 지불하고 그걸 배운 것으로 수익 모델을 삼아서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밖에 알려줄 게 없을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 경험 안에서 뭐가 있어요? 그 경험 안에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그 경험 안에는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관계 좋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승승장구한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나의 영역과 상대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고객이 해야 될 일은 고객이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과정에는 꼭 실패 상처가 아니다 할지라도 가는 과정에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가지의 좀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우리가 사무실에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도움이 좀 됐습니까? 예,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매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수익 모델의 결과가 아니라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 예,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겉으로 띡 보고요. 박형근 강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최성현 씨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차라리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삶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알잖아요. 박형근 코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아요? 최성현 씨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않아요? 모르세요? 괜히 얘기했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김영환이라는 사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알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과정에 더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최소연 TV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예. 한경련 사장님, 제 마음을 보셨나요? 고민하고 어지럽던 문제.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제가 1인 겨울을 바꾸면서 스스로 외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유료도 있고요. 무료도 있습니다. 유료는 30만 원 받고요. 무료는 그냥 무료로 해드립니다. 예.
용기 내세요. 제 강의 듣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손들고 얼마든지 찾아오기 어려우면 코로나 시대라 어렵다 그러면 전화로 해드릴까요? 처음 하시는 분들 통화로 상담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받아들여 지금의 여러분들의 과정에 어떤 핵심이 있는지 어떤 보석이 있는지 저는 그 보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딱 읽고 끝낼까 합니다. 예. 뭐 틀을 음악 없어? 예? 예. 자, 감사하죠. 200배 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200배 사장님 강의 강추합니다. 예. 스마트한 강의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의가 있어요.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대추 하나입니다. 이 시인의 이름은 장석주입니다. 장석주. 예.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 전 이건 믿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 안에 그 작은 대추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태풍이 몇 개, 천둥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콘텐츠와 수익 모델을 찾는 과정이 보석입니다. 남의 거 갖다가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걸 얻으십시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그 책에서 얻는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됐어요. 아까 제가 그 명단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네, 좋은 질문들. 네. 네, 1인격 과정 12월, 감사합니다. 남근혜 원장님. 12월 21일, 12월 20일 하는데, 이번에 지금 시청자가 많아요. 근데 온라인이라서 제가 좀 더 받으려고 하고요. 지금 5주간이 49만 5천 원인데, 내년부터는 가격이 한 30% 올라갑니다. 예, 10년 만에 올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안 올리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1인기업 출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수익 모델로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사업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제 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좀 조율을 해드렸고요. 1인기업 과정 끝나면 프로 과정을 해요. 프로 과정에선 진짜 자신의 브랜딩, 자신의 콘텐츠 만드는 일 함께 합니다. 이게 아까 좋은 아이디어 얘기했지만 평정심을 가지고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옵니다. 그 아이디어를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지혜림 씨, 2번 박성희 씨, 3번 이용규, 4번 황미영, 5번 이은희, 6번 원희진, 7번 이재길, 8번 정현택, 9번 이영희, 10번 한지혜님. 예. 제 책 한 권씩 10분 경영책 보내드릴게요. 네. 다른 분 10분 경영 아직 안 보신 분은 네,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 음악 틀어주세요. 예. 자, 오늘 오시는 거 잘 오셨고요. 네. 오늘 강의 들으면서 뭐가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늘 강의 끝나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단체 사진 찍고 잠시 후에 여기 요 톡방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누르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컨텐츠도 많이 보세요. 10분 경영에 관련된 다른 컨텐츠도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 되고 다음 주에는요. 우리 챌린지 노마드의 저자 신재환 대표님 모셔서 그 노하우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노마드 유목민입니다. 허허벌판에서 외로워하지 마시고 함께 연대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고 상담 신청하세요. 전화라도 여러분도 함께 연결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